오늘 AML을 진행할 김종민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저 서비스 매니저로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었던 그런 홍기정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정님은 저희 엘라스틱에 비교적 음, 최근에 오신 분이라서 제가 좀 진행을 같이 음, 그래도 엘라스틱 지금 또 최근에 써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음, 너무 이제 오래된 사람들의 관점보다도 이제 처음 써보신 분들의 관점에서도 한번 음, 같이 진행할 때 좀 더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음. 좀 특별히 초대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네.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사전 설문 결과를 먼저 짧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사전 설문에 받았던 질문들 훑고 지나가면서 마무리 섹션으로 그리고 기타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저희 화면은 잘 보이시면은 저희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사전 설문을 진행을 했을 때 좀 비교적 많은 분들이 좀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한 22명 정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을 때 사실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한 8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일단은 엘라스틱을 들어보신 적이 있고 사용하신 적이 있고 또 사용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세션이 좀 비교적 이제 처음 접하고 이제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세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엘라스틱 라이센스를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아직은 오픈소스 베이직 라이센스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양한 라이센스별 기능도 소개해 드리면서 또 엘라스틱 관련해서 또 어떤 식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라이센스별 기능도 안내 드리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 엘라스틱을 사실은 저는 사실 들어오기 전에 엘라스틱이 이렇게 빠르게 버전업이 되는 곳인지 몰랐는데 너무 예상외로 제가 지금 들어왔을 때가 사실은 7점대 한 16 버전이었는데 벌써 8.3 버전이죠, 네, 조미님. 8.3.3이 최근에 네. 나왔고요. 네. 네. 올 연말 되면은 9점대도 아마 나중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아직은 6점대, 7점대, 그리고 8점대 버전 사용해 주시는 것 같고, 아직은 사용하시지는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그래도 오늘은 좀 이런 6점대, 7점대, 그리고 8점대 버전에 좀 포커싱해서 응답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엘라스틱으로 다루고자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봤을 때 일단은 웨비나 앱 그런 접속하는 그런 사용자 활동 로그가 가장 많았었고 그리고 매트릭 데이터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 데이터가 사실 가장 많았는데 제가 이제 유저 서섹스 매니저로서 이제 고객하고 소통을 할 때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데이터 위주로 저희가 일단은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네, 맨 마지막에 이제 기타 데이터에 입력해 주신 분이 그 몰입형 맞아요. 디바이스에서의 네. 행동 패턴 이런 걸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 설문에 또 네, 답변을 한번 주셨나 봐요. 네, 그분 꼭 네. 들어가셨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가 그러면 또 다음 결과로 넘어갔을 때 일단은 뭐 사실은 뭐 네, 여기 보이듯이 뭐 통합 모니터링 위주로 엘라스틱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시고 그 다음이 이제 쪽 머신러닝 쪽. 사실 제가 여기 엘라스틱 들어오기 전에는 머신러닝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종민님 세션 통해서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잘 그리고 모릅니다. 네, 그리고 검색 엔진 구축 이렇게 좀 검색과 모니터링 이쪽에 아직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로 한 네 분 정도가 또 보안 쪽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셔서 또 저희가 추후에는 좀 보안 쪽으로 또 많이 웨비나를 진행해서 엘라스틱 보안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본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 오늘 이제 AMA는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답변을 이제 음, 달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좀 이렇게 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엘라스틱사의 어떤 이제 공식적인 그 의견이 아니니까 이거는 좀 들으시는데 염두에 두셔서 요거를 어떤 엘라스틱에서 이렇게 했다더라를 어디 음. 대외적으로 이제 네네. 막 공식적인 어떤 근거로는 사용을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이제 대답을 드리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해결 방법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질문 중에서 조금 애매하게
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늘 또 답변 드리기 어려웠던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게 엘라스틱서치를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를 좀 여기저기서 보셨는데 사용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실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사용한 케이스가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네, 어떤 식으로 네. 좀 사례를 안내를 해주시면은 네. 당연히 이제 엘라스틱서치가 데이터 저장소고요. 그러니까 엘라스틱서치가 이름 때문에 이제 그냥 검색 엔진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엘라스틱서치는 검색 엔진은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어딘가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엘라스틱서치는 그 검색 인덱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원본 데이터와 또 이제 그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데이터를 또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 만들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엘라서치를 프라이머리 저장 스토어로 쓰시는 곳도 많이 있으시고 그것들을 이제 그 엘라스틱 고객사 중에서는 이제 굉장한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고 계신데 그걸 다 이제 엘라스틱에다 그 메인 저장소로 이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또 이제 가져와서 이제 활용하시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합한 그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엘라스틱서치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건데 엘라스틱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석세스 스토리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엘라스틱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솔루션 이제 크게 엔터프라이즈 서치, 옵저빌리티, 시큐리티 그리고 산업별로 이제 뭐 제조 영역, 금융, 뭐 공공,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한글 페이지라 그런데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 영어로 하셔야 이제 전체가 나오고요. 매니팩처링이 없나 보네요. 에듀케이션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사례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은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그 사례에 대한 뭐 발표라던가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유저 서세스 매니저 쪽으로 또 많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으로는 엘라스틱서치를 가지고 이미지를 처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엘라스틱서치에서 이미지는 이제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캐릭터 값이 아니라 바이너리 값인데요. 그 컴퓨터가 그냥 갖고 있는 컴퓨터만 이해할 수 있는 바이너리 값인데 엘라스틱의 저장 타입 중에 바이너리 타입이 있어요. 있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값만 저장될 뿐이지 거기에 어떤 그 풀텍스트 그 검색을 위한 인버티드 인덱스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집계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큐먼트 안에 거기다가 이제 값만 넣어서 저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도큐먼트 사이즈만 늘어나고 엘라스틱서치의 그 결과에서 가져오는 양만 늘어날 뿐이지 사실 저희가 절대로 좀 권장하지는 않는 방법이고요. 이미지나 뭐 동영상처럼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뭐 아마존 S3 같이 오브젝트 스토어, 그러니까 싼 오브젝트 스토어에다 저장을 하시고 뭐 스태틱 데이터로 저장을 하시고 엘라스틱서치에는 그거에 대한 URL만 저장을 하셔서 이제 불러와서 클라이언트에서 같이 불러서 활용을 하시던지 하는 게 좀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혹시 이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 뭔가 그 이미지에 대한 그 요즘 이제 딥러닝으로 많이 하는 이미지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을 물어보시는 거라고 하면은 그 자체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8점대에서 그 저희가 NLP 기능과 이제 벡터 검색 기능이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학습한 데이터를 같이 모델을 올려서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직접 다 저장을 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서 가지고 온 그 모델을 저장을 해서 그 모델을 검색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찾는 그런 것들은 이제 8점대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지 저장하면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많이들 요즘에 엘라스틱을 좀 찾으시는 이유가 좀 비정형 데이터도 많이 이제 담고 싶으셔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요즘에는 스크린샷 같은 이미지도 많이 지금 엘라스틱에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일단 혹시 데이터 처리는 정형 데이터만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네, 오늘 질문 주신 분들이 좀 어려운 질문도 있고 비교적 이제 쉬운 처음 그 엘라스틱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좀 약간 초보적인 질문도 있는데 그 어떤 질문이든지 이제 다 좋은 질문들이고요. 세상에 이제 어리석은 질문은 없으니까. 맞아요. 엘라스틱은 이제 정형 비정형에 대해서 다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이슨 도큐먼트 형식이고 엘라스틱의 되게 그 강력한 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정말 많아요. 그 보통은 이제 뭔가 데이터를 그 저장을 할 때 이제 뭐 C 같은 좀 오래된 코딩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뭐 바이트 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고 하는데 엘라스틱은 이제 그 용도별로 그거에 맞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각각의 필드에다가 저장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잘 아시는 텍스트 타입과 키워드 타입이 있고요. 텍스트는 들어온 그 문자들 그 내용들을 다 이제 그 인덱스를 만들어서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는 게 이제 텍스트 타입이고 키워드는 이제 좀 짤막짤막한 문장이나 단어들을 좀 카테고리화 한다던가 집계화 한다던가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보통은 집계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키워드 타입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생된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최근에 추가된 콘스탄트 키워드라는 타입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아요. 콘스탄트 키워드는 그 키워드 값이 필요해서 저장은 했지만 그 인덱스에 딱 하나만 카디널리티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키워드인 경우 콘스탄트 키워드 타입으로 저장을 하면은 또 이제 엘라스틱이 성능적으로 이제 되게 좋은 그런 최적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타입으로 저장을 했지만 뭐 엘라스틱에서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게 많이 권장드리진 않는 방법이지만 엘라스틱에서 인버티드 인덱스를 이용한 풀텍스트 검색이 아니라 뭔가 이제 와일드 카드 검색을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은 와일드 카드라는 타입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아스테리크 같은 거 쓰는 와일드 카드 형식의 검색이나 아니면은 저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검색하는 그런 검색에 요 필드가 좀 약간 최적화해서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 타입은 이제 대부분의 뭐 시스템에서 쓰는 바이트나 숄트나 인티저나 롱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수 타입은 그 엘라스틱 서치가 자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플로트랑 더블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자바에서 플로트는 이제 32비트고 더블은 이제 64비트예요. 근데 이제 32비트도 이제 사실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적은 용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적은 숫자만 쓸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퍼센트 같은 걸 저장을 할 때 퍼센트 같은 경우는 뭐 보통 100% 많아봐야 뭐 1000% 정도 있기 때문에 숫자 자릿수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우리 쓰지를 않아요. 뭐 자연수에서 뭐 100단위, 많아야 1000단위, 그리고 소수점 아래도 2개, 3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인 플로트처럼 32비트나 쓰는 건 되게 낭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단위에 쓸 수 있도록 하프 플로트라는 걸 또 5점대부터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 자바에는 없는 건데 이제 이건 이제 루신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엘라스틱 서치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드 플로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자릿수가 명확하게 딱 그 소수점 이하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그 숫자가 있는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이제 그 통화 같은 거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수점 2자리까지만 있잖아요. 항상 그게 그 뭐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이제 스케일드 플로트를 쓰면은 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짜 타입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과 데이트는 이제 밀리세컨드까지 저장을 하는데 나노세컨드까지 저장한 이제 데이트 나노스라는 것도 있고 뭐 그 트루폴스만 그러니까 1비트만 저장하는 불리언도 있고 그다음에 그 IP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웹 로그 같은 걸 저장하다 보면 IP 주소 필드를 또 저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스트링 필드가 그러니까 그냥 문자의 필드가 아니라 IP 타입으로도 저장을 하면은 그 뭐 클래스별로 검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그 타입에 맞는 검색 어떤 그 기술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IP 타입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192.168, 1.1 이렇게 되는 IPv4 타입도 지원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28비트짜리 IPv6 타입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IP 타입 하나가 둘 다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그 32비트만 쓰던 128비트를 쓰던 알아서 다 최적화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이제 위치 정보인데요. 위치 맞아요. 정보도 네. 그 위도 경도를 같이 쌍으로 저장하는데 이거를 뭐 플로트 타입 두 개를 저장해서 위치 검색을 할 때 또 같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두 개 값을 동시에 한 필드인 그 지오 포인트 타입이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많은 다수의 점을 한 도형 형태로 저장하는 지오 쉐이프 타입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해서 요거를 이제 또 최적화해서 그 일종의 이제 벡터 값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검색에 또 사용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필드 타입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검색할 때 내지는 집계할 때 가장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이제 엘라스틱의 좀 강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지오 포인트, 지오 쉐입 이 부분은 저도 네. 엄청 존민님 강의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엘라스틱이 엄청 강점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거를 또 키바나로 시각화해서 보면은 더 잘 보인다고 하니까 많이들 네,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엘라스틱의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들을 탑재하여 서비스를 할 때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GPU까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보았을 때 모르는 단어들이 꽤 많았는데요. 일단 허깅 페이스가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허깅 페이스는 그 서비스 이름이고요. 웹사이트 이름이고 네. 뭐 딥러닝 한 그 결과들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일종의 커뮤니티이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그 여러 가지 학습된 모델 샘플들이 거기 올라가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엘라스틱에서 쓸 수 있는지를 일단 질문을 하시는 거고 그걸 네. 쓸 때 그 딥러닝은 우리가 이제 아시는 저도 네. 머신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주워 들은 거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래 GPU를 사용을 많이 네네.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컴퓨터의 주요 처리 장치가 CPU고 네. 그래픽을 주로 전담하는 게 이제 GPU인데 그래픽은 이런 그 뭐라고 하지? 수학적인 연산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3D 그래픽 같은 것들은 뭔가 이제 그 보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이런 위치값, 벡터값 이런 것들을 연산을 많이 하는데 딥러닝 같은 그 우리 흔히 하는 머신러닝들이 이제 유사한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학적인 것들을 계산을 할 때 GPU를 많이들 활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GPU가 강력한 머신을 쓰면 훨씬 더 이제 좋은데 엘라스틱에서 이제 GPU를 쓸 수 있냐를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GPU 지원은 안 해요. 엘라스틱에서. 그러니까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GPU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신 거는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생성할 수 있는 인스턴스 중에 GPU에 특화된 인스턴스가 있냐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뭐 아마존이나 구글 GCP나 이런 데 이제 선택을 할 때 그런 내가 이거를 딥러닝용으로 쓰겠다. 내지는 뭐 그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쓰겠다 이러면 이제 GPU를 이제 강력한 거를 이제 보통 쓰시는데 엘라스틱에선 그런 인스턴스는 따로 없고요. 엘라스틱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너럴 퍼포즈랑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랑 CPU 옵티마이즈드가 있는데 CPU 옵티마이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쓸 수 있어요. 엘라스틱 머신러닝은 근데 GPU를 그렇게 헤비하게 쓰진 않습니다. 엘라스틱 머신러닝은 저희 딥러닝이랑은 좀 다르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생성된 게 그 처음에 어노멀리 디텍션용으로 그 시계열 데이터 분석용으로 했기 때문에 엘라스틱의 머신러닝은 처음 개발될 때부터 이제 GPU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GPU 지원이 그렇게 막 그 잘 되진 뭐 잘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신경 써서 되진 않고요. 네. 제가 그래도 궁금해서 이제 저희 뭐 히스토리를 쭉 찾아봤는데 혹시 저희 엘라스틱 관련돼서 GPU가 언급된 적이 있었나 좀 찾아봤는데 하나 찾은 게 키바나에서 맵을 사용할 때 그 사용하시는 엔드 유저분의 로컬 머신의 GPU가 좋으면은 키바나가 더 좋대요. 예. 이런 것만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여담으로 조금 더 네네. 넣어봤습니다. 교민이 저 한 가지 또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제너럴 퍼포스나 스토리지 옵티마이즈, CPU 옵티마이즈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스토리지 옵티마이즈고 그 외로 제너럴 퍼포스나 CPU 옵티마이즈를 선택하게 되는 케이스들은 또 따로 있는 걸까요? 스토리지가 아무래도 저장 용량 대비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제 가장 그걸 또 많이 제일 선택하게 쓰시는 거고, 근데 내가 저장하는 데이터는 많지 않은데 쿼리를 엄청 자주 날리는 머신이다 그러면 아마 CPU나 맞아요. 제너럴을 네. 쓰시면은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가면은 일단 몰입형 디바이스의 행동 로깅에 대한 공유 가능한 사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까 그 한 분이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은 마지막에 이제 네. 커스텀 질문을 주신 분들 같은데 예, 사례가 있고요. 엘라스틱에서 그 XR을 사용한 사례가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스톤피쉬라는 그 연구기관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엘라스틱에서 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엘라스틱을 잘 활용한 그 기관이나 아니면은 뭔가 엘라스틱을 공익에 사용한 비영리 단체나 이런 곳에 이제 좀 어워드를 하는 그런 커즈 어워드라는 그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정됐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엘라스틱을 이런 그 엑스텐드 리얼리티로 이제 뭔가 연구를 하는 곳에 이제 실제로 엘라스틱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볼까요? stonefish.io인데 이거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 만든 이런 서비스 이름이 오로라인가 봐요. 근데 첫 화면에 바로 이제 엘라스틱 스택을 자기들이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한번 여기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2018년에 했던 엘라스틱온 때 이렇게 유사한 걸로 이제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뭐 같은 기관은 아닐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엘라스틱 빅데이터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자, 네. 그 유사하게 그 어떤 그 가상현실 안에다가 이제 킵 하나를 넣어놓고 이렇게 막 자기들이 다루고 했던 것들을 좀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검색을 지원하는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또한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라스틱 서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되게 모호하면서도 되게 다이렉트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많은 이커머스 웹사이트들에서 많은 이커머스를 준비하는 고객사 쪽에서도 이런 검색 엔진을 구축을 위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한번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일단 다국어 검색을 쓰실 때는요. 제일 그 여기 이제 좋은 이제 블로그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우리 엘라스틱의 서포트 엔지니어이신 김기준님이 쓰신 저희 엘라스틱의 언어식별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게 기준님이 쓰신 블로그인데 엘라스틱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일단 나눠가지고 저장을 하고 각각의 그 멀티 필드로 이제 나눠서 저장을 하고 멀티 필드별로 다른 하나는 한국어, 하나는 중국어, 하나는 일본어로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을 해서 그걸 이제 검색을 할 때 각각의 그 언어를 찾도록 하는 거를 사례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엘라스틱에서 들어갈 때 그 언어 그 텍스트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필드로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은
내가 있던 그 검색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좀 다양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저도 비슷하고 아마 엘라스틱의 대부분 그 엘라스틱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드를 멀티 필드로 좀 여러 개를 나눠서 저장을 하시는 걸 조금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장 용량이 좀 아무래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사용하기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텍스트가 뭔가 한국어랑 영어가 혼용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필드를 멀티 필드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한 필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하고 한 필드는 영어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을 해서 검색을 할 때 이제 둘 다 검색을 하도록 한다거나 이제 검색할 때 뭐 언어를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 있으면은 선택된 필드만 검색을 한다거나 하면은 앞쪽에선 저장 용량이 늘어나지만 뒤쪽에서 개발하기는 훨씬 편해집니다. 퀄이 그게 되게 짜거나 그럴 때. 중요하죠. 네. 사실 아무래도 요즘에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 지역으로도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이나 뭐 이런 그 검색어 그런 기능들은 사실 자동 완성 기능은 그거는 그 모든 언어는 다 안 되고 이제 검색어를 따로따로 그 자주 사용되는 검색어는 저장하셨다가 그거를 이제 다시 보여주시는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야 되고요. 엘라스틱에 기본적으로 어쨌건 엘라스틱 저장이 돼야 그걸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쓰시려면 엘라스틱 앱 서치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 검색을 쓰신다고 하면 앱 서치를 한번 써보세요. 앱 서치가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뭐 제가 앱 서치에 관한 웨비나를 한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클라우드 무료 트라이얼이 있다 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또 저희에게 모르는 부분은 연락 주시면 또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는 일단 검색 엔진으로 EFK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일단 안정성과 속도 측면을 고려한다면 베어메탈의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는 것과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링을 구현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엘라스틱 앞에 메시지 큐나 카프카를 쓰는 곳이 많은데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여기도 모르는 질문, 여기 모르는 키워드가 많네요. 네, 그 이런 것도 이제 유사하게 아키텍처 질문들도 뭐 자주 주시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말이고 들으시는 분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얘기인데 그때그때 달라요. 네. 언제나 디펜스고요. 근데 엘라스틱은 그 쿠버네티스 같은 별다른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없이 자체적으로 클러스터링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되게 좀 안정성과 이런 확장성을 잘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엘라스틱을 주로 이제 쓰실 건데 또 엘라스틱을 그렇게 좀 설치해서 엘라스틱에만 이제 집중하고 싶은 어떤 그런 엔지니어 분이나 아니면 그런 팀이 있다고 하면 이제 엘라스틱에만 좀 포커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니면 우리 조직이 이미 쿠버네티스나 또 다른 이런 그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뭔가 이미 잘 운영하고 있다면은 엘라스틱을 이제 쿠버네티스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다고는 이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큐나 카프카 같은 것들을 이제 엘라스틱에 도입을 하는 이유가 그 카프카가 이제 중간 버퍼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메시지가 엘라스틱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곳으로 갈 때 그 중간 저장소 역할로 쓰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대용량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데이터가 막 중간에 네트워크 문제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병목 때문에 이제 그 밀리기도 하고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막 데이터가 너무 많이 밀려버리면 중간에 병목이 꽉 찬 그런 그 미들웨어 부분이 이제 좀 뭐 터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용량으로 쓰시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용량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카프카를 늘 고려를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카프카는 되게 오래전부터 엘라스틱이랑 좀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카프카 부분은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카프카랑 레디스는 비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집이 아니라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로그스탯이나 이런 것과 이제 카프카가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브로커와 연결되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저희가 구성은 항상 저 뭔가 버전도 잘 따라가도록 이런 식으로 만드는 편이고, 반대로 제가 알기로는 카프카를 이제 개발하고 다룬 이제 컴플루언트에서도 엘라스틱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또 많이 신경 맞아요. 써서 개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잘 쓰실 때는 예, 같이 쓰면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여기 작성된 대로 it depends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고객분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도 문의를 많이 하시지만 또 이미 생각하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엘라스틱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그 있을지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답은 맞아요. 그건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기 편한 걸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남이 사실 했다고 내가 이걸 잘 못하는데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맞아요. 또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넘어가자면 네. 일단은 AWS 시큐리티 허브와 연동해서 심으로 사용하거나 컨테이너 보안,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한 사례가 혹은 이제 구성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질문 보안 쪽 주셨는데 질문이신데요. 사실 제가 찾아봤는데 시큐리티 허브에 딱 연동되는 저희 그 인테그레이션은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엘라스틱이 지금은 그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걸 지원을 해가지고 엘라스틱에서 지금 되게 유명한 그런 시스템들은 이제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다 만들어놨어요. 이런 인테그레이션들을. 맞아요. 그리고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AWS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클라우드 프론트나 다이나모 DB나 엘라스틱, EBS나 뭐 EC2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매트릭이나 로그들을 엘라스틱 서치로 이제 쉽게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시보드나 이런 템플릿 셋 같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컨테이너도 물어보셨는데 쿠버네티스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 일단 인테그레이션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시큐리티 허브는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아마 로드맵에 있는 걸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주 사용되는 건들은 그만큼 저희 엔지니어분들이 저희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분들이 맞아요. 이것들 되게 많이 좀 데이트를 쫓아가면서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200개 이상이 있는 이제 인테그레이션들을 한번 활용을 네.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되게 금방금방 이제 따라하실 수 있도록 나와요.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바로 설정이 됩니다. 사실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도 이미 200개 넘는 인티그레이션 툴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가면은 예전에 로그스테시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파일비트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또 파일비트와 로그스테시의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또 요즘에는 사실은 파일빗보다는 지금은 저는 에이전트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사실 파일비트도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일단 로그스탯이랑 파일빗이랑 엘라스틱 에이전트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 나온 게 로그스탯이에요. 근데 로그스탯도 저희가 처음부터 개발한 건 아니고 엘라스틱사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만 있었어요. 처음에 엘라스틱 서치만 있는 거를 이게 처음에 오픈 소스 프로덕트로 개발이 되다가 이게 회사로 이제 창업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사용될 키바나나 로그스테이시는 저희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그 엘라스틱 서치를 보고 이제 이거랑 같이 쓰면 좋겠다 해서 로그스테이시랑 사람들이 붙인 거고요. 키바나도 여기에 시가파 도구 이거 쓰면 좋겠다 해서 따로 이제 다른 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로그스테이시는 원래 처음부터 있던 도구인데 거기에 이제 파이프라인에다가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지원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엘라서치 데이터를 넣을 때 로그스테이시를 쓰면 편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로그스테이시랑 같이 많이 쓰게 됐고, 근데 로그스테이시가 이미 엘라스틱이 나오기 전부터 되게 많은 데이터 그 저장소의 파이프라인을 지원을 하던 도구라서 굉장히 좀 헤비해요. 그러니까 그 뭔가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스테이시를 엘라스틱에만 쓰기 위해서 로그스테이시 여기저기 저기 다 설치를 하는 게 사실은 그 시스템 부하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쉽게 파일만 가져오게 하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파일빗이고, 매트릭만 가져오게 하려고 만든 게 매트릭빗이고, 그래서 다양한 비츠들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 비츠도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만든 건 아닌데 이런 목적으로 이제 엘라스틱에 이런 비츠들을 만든 그 개발자들이 있어서 비츠도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저희 스택 안에 이제 포함시키게 된 거고, 그래서 비츠는 굉장히 좀
가볍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되게 그 프로그램이 되게 작아요. 로그스테이션 되게 크고. 그래서 근데 로그스테이션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되게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네. 중간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되게 확장하거나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빼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파이빗은 그건 못해요. 파이빗은 그냥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엘라스틱으로 이제 던지는 것만 할 수 있고, 뭐 지금은 이제 필요한 템플릿을 내가 파이빗에서 구성은 하는 것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파이빗의 이제 기본 목적은 이제 되게 가볍게 부하를 많이 주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엔드 단에는 이제 파이빗을 설치를 하시고, 로그스테이션은 이제 뭔가 아키텍처가 복잡해지면 이제 중간에 두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이제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엘라스틱 에이전트는 쉽게 말하면은 그 파일빗, 메트릭빗, 그리고 엘라스틱 APM, 엘라스틱 그 엔드포인트를 그냥 묶어서 패키지로 만든 거예요. 패키지로 만들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리트라고 하는 그 에이전트 관리 도구랑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모듈까지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파일빗, 메트릭빗, APM 에이전트, APM 서버, 엔드포인트 이게 같이 깔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이 깔리고 이게 다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엘라스틱 키바나에 지금 이제 플리트란 메뉴가 있는데, 그 플리트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설치한 에이전트들을 이제 다 같이 보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예전에 저희가 비츠를 쓸 때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수집을 막 그 시스템 100개에서 매트릭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100개 일일이 들어가서 다 설치해줘야 되고 설정 바꾸면 다 들어가 설정 바꿔줘야 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플리트 화면에서 에이전트 100개가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껐다 켰다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엘라스틱 에이전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또 다음 질문은 일단 비츠와 인테그레이션의 차별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비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인테그레이션은 이제 수집하는 그 수집기랑 템플릿 그리고 이런 시각화 에셋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작업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데이터가 있는 곳에 이제 비츠를 설정하고 내가 직접 비츠를 실행했고요. 에이전트를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즈를 시작하면은 수집할 때 이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어떻게 내려받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자, 한번 제가 클라우드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 자, 그 키바나 첫 화면에 가시면 여기 바로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엘라스틱에서 지원하는 지금 269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버전업이 될 때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AWS 관련된 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쿠버네티스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고, 뭐 제일 간단한 뭐 아파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파치 톰캣에서 로그를 수집한다 그러면은 톰캣에 들어가서 이제 뭐 에이전트를 넣으면 됩니다. 톰캣 말고 저거 해볼게요. 그냥 아파치 해볼게요. HTTP 서버. 그러면은 이게 이런 대시보드까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그 add HTTP 서버 이렇게 하면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추가되는 거예요. 인테그레이션이 추가되고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이제 넣으면 되는데, 제가 플리트를 안 켜놔서 그런 것 같아요.
인테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추가를 하면은 뭐 에이전트 안에다가 이제 폴리시라는 거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폴리시도 그 인테그레이션에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폴리시에다가 어떤 인테그레이션을 여기다가 그 접목을 할지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뭐 아파치를 추가를 한다. 없는데 화면이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네. 가려서 안 보이고 있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설치를 하면 되는지 예를 들면 맥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고 윈도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이대로 그냥 그 에이전트 내려받고 에이전트 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엔롤이 있거든요. 엔롤은 요 클라우드 제가 지금 이 클라우드 서버랑 얘가 자동으로 그 요즘 이제 엘라스틱이 좀 보안을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인증 코드 같은 것들을 맞춰야 돼요. 그것까지 이제 자동으로 한 번에 해줘요. 네, 이런 것들 세팅을 그냥 이것만 따라서 쭉 하시면은 나중에 그런 화면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비트가 나오기 전 로우스테시, 플런티 같은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들은 왜 루비로 작성되었을까요? 혹시 어떤 장소인지 이게 루비가 네, 루비는 프로그래밍 네. 언어고요. 네,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느낀 질문이셨는데 이거는 루비가 잘 나가던 시절을 만들어서 그렇고요. 아, 그런가요? 네, 요거는 이제 좀 그 프로그래밍 네. 그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아마 뭐 처음 한국에선 그래도 제일 처음 이제 내가 개발자로 일을 시작하면 아마 보통 제일 처음 배우시는 건 자바일 거예요. 네. 자바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유행에 따라서 뭐 파이썬 공부하신 분도 맞아요. 있고 루비 공부하신 분들도 네. 있고 뭐 노드.j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한지 이제 한 16년 네. 15년, 6년쯤 되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첫 커리어는 이제 개발자로 자바 네. 개발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루비가 엄청 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는데 이게 막 저도 루비를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해 보진 않았는데 뭔가 되게 좋았대요. 네. 되게 뭔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었고 되게 강력했고 그래서 루비가 엄청나게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컴퓨터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졸업 프로젝트 다 루비로 하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루비가 잘 나가는 시절에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루비가 그때 지금은 지금 많이 쓰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웹 프레임워크다 그럼 뭐 파이썬의 장고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은 많이 쓰시는데 루비가 그때 레일즈라고 해서 그런 웹 프레임워크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루비의 창시자가 일본 분이세요. 루비 언어를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이 마스모토 유키히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러니까 루비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 거의 막 우리 뭐 알던 스티브 잡스처럼 막 되게 신처럼 떠받들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플런트 D가 트레저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도구인데요. 네. 트레저 데이터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일본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때 만들어진 회사들이 지금도 좀 루비 쓰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창시자가 일본 분이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트레저 데이터가 일본 회사고 거기서 만든 게 플런트 D라서 이제 플런트 D도 루비로 만들어졌고 네. 아마 그러니까 로그스탯이도 루비로 만든 거는 제 생각엔 이제 그 이유가 루비가 잘 나가던 시절에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로그스탯보다도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는 로그스탯이 거의 안 쓰고 플런트 D를 되게 많이 썼어요. 되게 많이 썼고 이것도 여담이지만 이제 트레저 데이터의 루비의 창시자인 마츠모토 유키히로가 이제 거기에 보더세요. 그러니까 주요 투자자예요 그 회사에. 네.
그렇구나. 뭐 저도 그런 사실은 루비라는 저 요새 파이썬 공부하고 있는데 네.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이 질문 되게 좀 되게 음, 궁금했었어요. 그때 뭐, 종민님이 또 말씀하신 그 아파치 루싱 개발한 사람도 사실은 또 예, 자꾸 뭐 다른 네. 얘기 같지만 이제 그 한때 이제 루비랑 파이썬이랑 이제 뭐 비등비등 사실 그때 네네. 루비가 조금 더 제 기억에 인기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음, 파이썬이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딥러닝에 텐서플로우랑 네. 이게 나오면서 파이썬 위상이 확 올라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파이썬 다 파이썬 위상이 공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루비가 점점 아, 잊혀지는 언어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래도 이제 루비의 책을 갖고 루비를 되게 네.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도 현업에서 이제 루비를 음, 잘 다루시는 그 되게 분들이 많이 아끼시는 계시, 분들이 네. 계실 텐데 그 아마 이제 그 로그스태시랑 플런트디 만든 네. 그 분들도 그러실 테고 근데 이제 로그스태시는 좀 그 루비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또 이제 배포를 다 하려다 보니까 자바로 돌렸어요 얘를 네. 그래서 코드는 루비로 돼 있는데 이거를 자바의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JRuby라는 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루비를 자바로 감싸는 그런 보호막 기술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그스시가 그걸로 배포를 했어요. 그걸 배포를 하다 음, 보니까 이제 되게 무거웠어요. 로그스시 음, 자체가. 그리고 키는데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네. 자원 소모도 많고 그래서 그 로그스시의 내부 주요 모듈들은 지금 자바로 많이 바꾼 상태입니다. 바꾼 음, 상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예. 네. 추측하신, 네. 약간 어느 정도의 네. 뇌피셜과 어느 네, 정도의 그 네, 사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매트릭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리소스 매트릭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드웨어 매트릭을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좀 네. 난해한 질문이죠. 네. 저도 네, 궁금하지만. 엘라스틱에 뭐 여러 가지 웨비나가 있으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하드웨어 매트릭은 그래서 엘라스틱에서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제 데브옵스 커뮤니티나 뭐 서버리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굉장히 큰 범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네.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ELK 구성 당시 노드의 개수, 개수별 역할, 뭐 인덱스 구성 시 샤드의 개수, 뭐 프라이머리 샤드나 레플리카 샤드에 관한 자세한 가이드가 없어서 고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버의 자원, 메모리나 뭐 하드 CPU를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것도 되게 좀 네. 광대한 질문이네요. 네. 이것도 답은 없는 질문이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기존으로 드릴 만한 예, 그 좋은 저희 블로그 포스트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상 그 엘라스틱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포스트긴 해요. 엘라스틱 2.0대에서 써진 블로그라서.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설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저장 장치는 어떤 걸 쓰는 게 좋다. 세그먼트 머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지금은 자동으로 이거 다 디폴트로 이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메모리의 절반 정도는 뭐 그 루신 그 필드 캐시로 메모리 캐시로 써야 된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블로그 포스트인데 클러스터에 얼마나 많은 맞아요. 샤드가 필요할까? 그래서 네. 샤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샤드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적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좀 잘 보시면서 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정답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왜냐면은 내가 만드는 시스템과 누가 조언해 준 시스템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시스템의 정답은 나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이 이제 커머스 사이트에서 쓴다고 했을 때 저쪽 커머스 사이트에서 했던 거를 이제 참고는 되겠죠. 근데 거기서 했던 설정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사이트에다가 만든다고 해서 이게 성능이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들어오는 사용자의 뭔가 그 접속 이런 트렌드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져오는 쿼리의 그런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예,
그리고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엘라스틱이 또 하는 주요 비즈니스가 이런 전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아무래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참고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기사에 자사에 맞는 그런 거를 좀 찾아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건 좀 질문이 긴데요. 바로 답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질문 되게 많이 적어주셨는데 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굉장히 네. 많았나 봐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엘라스티서치 관리 서비스를 타사 클라우드 및 항공 리전 사용할 수 있는지. 네, 지금은 애저는 없는데 AWS랑 GCP는 이제 네. 한국 리전이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엘라스틱 클라우드 말고 우리가 이미 뭐 예를 들어 GCP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빌링을 통합하고 맞아요.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구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중단 오토 스케일링은 됩니다. 네. 그리고 머신러닝 기능은 머신러닝 기능을 킨다고 해서 따로 그 뭔가 비용이 추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머신러닝 노드를 키면은 그 노드에 대해서 과금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엘라스틱의 그 비용은 이제 엘라스틱 노드 수 그리고 엘라스틱 클라우드는 그 사이즈에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엘라스틱 7.0을 사용하고 7점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8점대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주의할 점은인데 저희 그 마이그레이션 가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롤링 업데이트를 하실 거면은 이제 노드를 하나씩 껐다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네. 가능하고요. 근데 메이저 버전이 이것처럼 7에서 8로 갈 때는 항상 7의 가장 마지막 버전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7.16 버전이 가장 마지막 버전인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7.8 정도를 쓰고 있다. 그럼 먼저 7.16으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한번 업그레이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시면은 얘가 8점대로 갔을 때 이 인덱스가 제대로 동작을 할 거냐 아니면 바꿔야 되냐가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애들이 있으면은 걔를 이제 리인덱스를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시면은 8점대에서 그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그런 구조들을 다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점대로 올리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그 지금 7점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쓰시면서 8점 버전을 하나 더 띄우시고 데이터를 그냥 다 이렇게 옮기시던가 이중화해서 같이 쓰시다가 이제 옛날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8점대로 옮겨가시는 이런 그 블루그린 배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량 도큐먼트 인덱싱 성능 향상은 네. 데이터 노드를 확장해야 되냐, 리소스 스케일 업해야 되냐, 그게 급하셨나 봐요. 제가 그대로 질문을 카피에다가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타가 좀 있네요. 병렬 인덱싱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병목이 어딘지 본인이 좀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이제 데이터를 그 엔드단에서 수집하는 그 파일 IO에서 느린 건지 아니면 전송하는 그 네트워크가 느린 건지 걔를 수집하는 로그스태시의 워커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로그스태시는 좀 100% 일하고 있는데 엘라스틱 서치가 못 받아주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엘라스틱 서치가 못 받아주고 있는 거면 엘라스틱 서치 뭐 인제스트 노드를 늘리시거나 아니면 엘라스틱의 저런 그 인덱스 저 버퍼를 늘리시거나 사실 인덱스 버퍼를 함부로 건드리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로그 스태시가 병목이라고 하면 로그 스태시 워커를 늘리시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예, 이것도 단답으로는 말씀드리긴 힘든 건데 이제 그런 어떻게 저 방법은 좀 코멘트를 드렸고요. 아니 긴 질문이 또 왔는데 일단 질문을 생략하고 바로 여기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를 쓰시다가 엘라스틱 서치로 모니터링을 바꿨을 때 뭔가 좀 비용이 늘었고 장애도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리소스와 비용을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프로메테우스랑 보통은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저거랑 저 그라파나랑 같이 보통은 같이 쓰시는데 그걸 이제 엘라스틱으로 가져오면서 이제 용량이 좀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엘라스틱은
그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엘라스틱이 저희가 이제 커먼 스키마를 네. 만들면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게 엘라스틱이 굉장히 다양한 앱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그 모니터, 매트릭, 네. 로그스트림, 뭐 APM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집한 정보가 많은데 기본 앱들 예를 들면 APM이나 이런 그런 매트릭이나 아니면 그 컨테이너 뷰 네.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필요 없는 필드는 저장하지 않도록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 수정하는 것도 은근히 복잡해요. 맞아요. 이제 디폴트로 돼 있는 거를 수정하려고는 꽤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면 그만큼 나중에 내가 뒤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내가 보고 싶은 매트릭이나 또볼 수 분석하고 있고, 싶은 것들을 네. 굉장히 많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다 저장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데이터 양이 많아서 고민이시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관 주기를. 보관 네. 주기를 좀 짧게 하시고 오래된 데이터를 이제 웜, 콜드, 프로즌에 저장을 하시면서 이런 좀 비용을 맞아요. 가늠해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항상 모든 고객들이 다 겪는 문제라서 네,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적당히 추려서 네. 답변 드렸고요. 이렇게 질문하신 것들은 제가 좀 답변이 네. 곤란하거나 뭐 앞에서 좀 네, 어느 저희 정도 쪽에, 답변이 네.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내가 이슈를 등록을 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네. 하셔서 저 링크에 들어가는데 저기 오픈 디스트로에다가 쓰신 이슈더라고요. 그 오픈 디스트로는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마존에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아마존 쪽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 이쪽에 오픈 디스트로 커뮤니티가 있다면은 그쪽에 문의를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에이메일 세션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은 또 저희가 이번 세션을 기점으로 해서 더 나은 세션을 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다음 세션을 위해서 또 사전 질문을 저희가 또 받고 있으니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또 저희가 다음번에 또 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으로 오늘은 준비했고요. 그 현장 질문, 실시간 질문은 저희가 일단 계획에는 없기는 했는데 지금 Q&A에 물어보신 분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대용량으로 IP 타입 입력할 때 일반 텍스트 입력과 차이가 있나요? IP 타입과 텍스트 타입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텍스트는 하나의 바이트를 이제 스트림으로 저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저 인버티드 인덱스도 만들고 이제 이러는데 IP 타입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32비트에 그 8비트 인가 그거 4개의 숫자를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32비트짜리잖아요. 딱 그만큼만 용량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쿼리 할 때도 IP 뭐 클래스별로 쿼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르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또 질문 오신 게 엘라스틱 클라우드의 연구용 버전의 상품을 출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설치형 대비할 장점이 많으나 개인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비용이 좀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연구용 버전이 저희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 교육용 버전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본으로 그냥 하시면 14일 보통 무료고 일반적인 행사나 아니면 저희 그 직원분들을 통해서 하시면 보통 한 달까지는 해드리는데 한국에서 저희가 아직 출시는 안 한 건데 제가 알기로 그 해외에서는 그 교육용 버전으로 하면 한 6개월인가까지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필요하시면은 한번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쪽에 문의를 기종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한번 알아봐서 이렇게 연결 드릴 수 있으면 연결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아직은 데이터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 카프카를 도입하면 오버 엔지니어링일까요? 로그 데이터 흐름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는 것과 CDC를 통한 RDB 데이터 동기화 등의 이유로 엘라스틱 API와 카프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긴 좀 곤란한 질문 같네요. 이게 어느 그 개발 정책을 제가 이제 결정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카프카 도입에 대한 러닝 커브랑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보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까지 네. 해서 현장 질문까지 좀 네. 답변을 드렸고요. 네. 그 여기에 있는 요 링크 내지는 요 QR 코드에서 저희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좀 설문 좀 부탁드리고 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엘라스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내용을 받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통해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또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등록을 해주시면 또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또 관련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정민 정민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또 네. 좋은 세미나로 그리고 AMA는 가능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네.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할 계획이니까요. 다음에 또 이제 질문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이제 다음번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